할머니,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깜깜한 놀이터에서 73세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모래를 퍼담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삽을 떨어뜨립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냥 조금 필요해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며 주저앉습니다. 이건 아파트 시설 훼손이에요. 더는 못 가져가십니다.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원이 자루를 빼앗자 할머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복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들 사이에 끼인 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곳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난간들이 이곳 주민들의 삶처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아파트 앞 작은 상가들도 하나둘 문을 닫아가고 있었고 길가에는 오래된 가로수들이 힘없이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동의 3층 작은 베란다에서 이분옥 할머니가 오늘도 폐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73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손등에 올라온 검버섯과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매일같이 폐지를 주워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일어나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버려진 폐지들을 주워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느라 어깨와 허리가 아팠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나마 괜찮았네.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며 폐지 묶음을 세어보았습니다. 15묶음. 폐지 1kg당 80원이니까. 계산을 해보니 오늘 번 돈은 10,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으로 쌀 한 포와 계란 몇 개는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별로 없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바래진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고 뒤로는 놀이공원의 회전목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미소가 번졌지만 곧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민수야, 할미가 오늘도 열심히 살았단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엔 아들 내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손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보내며 할머니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 할머니에게 남은 건 이 작은 사진과 기억뿐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할머니는 작은 식탁에 앉아 하루 종일의 피로를 달래고 계셨어요.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내일은 또 어디를 돌아다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른 집들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스며나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어요. 옆집에서는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위층에서는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혼자서 먹는 저녁은 언제나 쓸쓸했거든요. 할머니는 간단히 라면 하나를 끓여 드시고 계란 하나를 넣어서 조금이나마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잠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행복한 가족들을 보며 할머니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죠.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낮에는 아이들로 북적이던 그곳이 이제는 조용히 가로등 불빛만 비추고 있었죠.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모래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래터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거기엔 작은 삽과 낡은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삽은 아이들 장난감으로 쓰던 작은 것이었고 자루는 쌀포대를 다시 손바느질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들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죠.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1층으로 내려온 할머니는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놀이터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네와 미끄럼틀이 가로등 불빛 아래 외로이 서 있었고 모래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모래터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관절이 아픈데도 참고 견디며 자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모래를 퍼서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할머니의 거친 손에 쥐어진 삽은 작았지만 그 움직임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래를 떠냈어요. 이 늙은이가 이런 걸 한다고 누가 알겠어.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 모래를 퍼담았습니다. 자루가 반쯤 차자 할머니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73세 몸으로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가끔 바람이 불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속 주머니에서 그 바래진 사진을 만져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할머니는 힘을 냈어요. 그 사진이 있는 한 할머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자루에 모래가 가득 차자 할머니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자루를 끌며 아파트로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그 걸음걸음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만이 아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할머니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는 김동철 경비원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0살의 김동철은 이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 단지의 모든 주민들을 알고 있었고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은 매일 아침 순찰을 돌면서 아파트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쓰레기장 정리 상태, 놀이터 시설물 점검, 주차장 정리까지. 비록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민들도 김동철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놀이터를 점검할 때마다 모래터에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삽으로 모래를 팠다가 다시 대충 평평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친 것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흔적은 더욱 뚜렷해져 갔어요. 이상하네. 아이들이 밤에 놀 리도 없고
김동철은 고개를 갸웃하며 모래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래 옆으로는 작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끈 듯한 자국도 보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 중 몇몇이 김동철에게 찾아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사는 박씨 부부가 제일 먼저였어요. 경비원님, 놀이터 모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가 모래놀이 하려고 하면 모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관리소에서 모래를 새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씨 부인도 끼어들었습니다. 김동철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대체 누가 왜 모래를 가져간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장난친 건 아닌지. 하지만 박 씨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상한 건 밤에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김동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밤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더욱이 놀이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무언가를 가져간다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동철은 더욱 신경을 쓰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놀이터 쪽을 확인했고 경비실에서도 창문을 통해 놀이터를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5층에 사는 정씨 할아버지였어요. 경비원님, 혹시 밤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일 없었나요? 며칠 전부터 밤늦게 뭔가 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끄는 소리요? 네, 마치 무거운 걸 끄는 것 같은. 그리고 발소리도 들리고요. 처음엔 쓰레기 치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새벽도 아니고 밤 11시쯤에 들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김동철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밤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놀이터 모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씨 어르신, 혹시 몇 시쯤에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대략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 드라마 끝나고 잠자리에 들 준비할 때쯤이었어요.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언제 나타나는지 대략적인 시간을 알았으니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나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모래가 부족하다는 것,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심지어는 도둑이 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군. 김동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전에 직접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는 밤 순찰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특히 10시 반 이후부터는 놀이터 근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철은 이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에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몰래 따가는 할머니가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주차장에서 자전거 부품을 훔쳐가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작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겠지. 김동철은 혼잣말을 하며 손전등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일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래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밤에 몰래 가져간다는 건지
김동철은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건 아닐까? 김동철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만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동철은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순찰 준비를 했습니다. 손전등과 호루라기, 그리고 작은 메모장까지 챙겼어요. 만약 정말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정확한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했거든요. 경비실 창문에서 놀이터를 내려다보며 김동철은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이면 분명 그 정체를 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가자 김동철은 경비실을 나와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전등은 끄고 발소리도 최대한 죽여가며 움직였어요. 만약 정말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들키지 않고 현장을 목격해야 했거든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불을 끄고 잠에 든 시간이었죠. 가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거나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주민의 발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 김동철은 건물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놀이터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10시 반이 지나갈 무렵 저 멀리 삼동에서 누군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은 나이든 사람 같았어요. 그 사람은 무언가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그는 더욱 몸을 숨기며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그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놀이터로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자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흰 머리의 할머니였어요. 김동철이 아는 주민 중 하나인 이분옥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삽과 자루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가 설마. 김동철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토록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던 이분옥 할머니가 밤에 몰래 나와서 이상한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분옥 할머니는 놀이터에 도착해서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모래터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삽을 들어 조심스럽게 모래를 퍼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철은 할 말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모래를 퍼가고 있는 거였어요. 한 삽 한 삽 정성스럽게 모래를 떠서 자루에 담는 모습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김동철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어떤 이유든 아파트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았어요. 김동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거든요.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하지만 경비원으로서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김동철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모래를 퍼는 일에 집중하던 할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할머니, 김동철이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이분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삽을 떨어뜨렸습니다. 자루도 함께 넘어지며 담아두었던 모래가 반쯤 흘러나왔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김동철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화를 내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아파트 모래를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철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모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김동철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아파트 공용시설이에요.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김동철은 흩어진 모래가 담긴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있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왜 모래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김동철은 할머니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 같은 것이 서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규칙은 규칙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김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급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는 안 그러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없고 슬펐습니다. 김동철은 자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실 거죠? 다른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체념한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동철은 할머니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은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동철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했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단순히 모래가 필요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동철은 자루에 담긴 모래를 다시 놀이터에 뿌렸습니다. 주민들이 보기 전에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지, 그리고 혹시 자신이 너무 매정하게 구었던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김동철이 할머니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놀이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김동철은 안도하며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넷째 날 아침 김동철이 놀이터를 점검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모래터에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누군가 모래를 팠다는 증거였습니다. 김동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가 약속을 어기셨구나. 김동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토록 미안해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 부부가 다시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어요. 경비원님, 이게 뭔가요? 박 씨가 손에 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삽이었어요. 아이들 장난감용 삽말입니다. 어디서 주우셨어요? 놀이터 모래터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파트 아이들 것이 아니에요.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김동철은 당황했습니다.
그 삽이 할머니가 사용하던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가 놀라서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박 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어제도 모래가 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모래놀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대체 누가 모래를 가져가는 걸까요? 박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동철은 할머니의 정체를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어요. 우선 할머니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순찰을 더 자주 돌아보도록 하죠. 박 씨 부부가 돌아간 후 김동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른 주민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더 늦기 전에 할머니와 확실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씨 할아버지가 경비실에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경비원님, 혹시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이상한 사람이요? 어젯밤에 창문 너머로 봤는데 놀이터에서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이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어른 같았어요. 김동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행동이 다른 주민에게 목격된 거였어요. 혹시 얼굴을 보셨나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하지만 분명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루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정씨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어젯밤에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밤에 아파트 단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씨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에 사는 주민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경비원님,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밤에 도둑이 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놀이터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모래가 줄어든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도둑이 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혹시 치매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평소에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밤마다 모래를 가져간다니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김동철은 주민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며칠 후 김동철은 마트에서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다른 주민들이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가 밤에 모래 가져가는 사람이래요. 정말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은데 겉보기와 속은 다르죠. 요즘 나이 든 분들이 가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지 더욱 어깨를 움츠리고 서둘러 마트를 나갔습니다. 김동철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김동철은 다시 한번 놀이터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나타날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시 반이 넘어가자 정말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변을 여러 번 살피며 천천히 놀이터로 다가왔습니다. 김동철은 이번에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모래터 앞에 앉아서 또다시 모래를 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동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 할머니에 대한 소문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김동철이 할머니에게 두 번째로 접근했을 때 상황은 전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경고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민들의 불만이 관리소에까지 전달되었거든요. 할머니, 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동철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이분옥 할머니는 이번에도 깜짝 놀라며 삽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이제 관리소에서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동철은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을 말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오전 김동철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관리소장인 최 과장이 경비실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김경비원, 놀이터 모래건으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동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할머니가 더 큰 공경에 처할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최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도둑이 들어온다고 난리예요. 최 과장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부 주민들이 삼동에 사는 이분옥 할머니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김동철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정체가 의심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할머니가 한 일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물 훼손죄로 말이에요. 최 과장의 말에 김동철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최 과장은 직접 이분옥 할머니를 관리사무소로 불러들였습니다. 김동철도 함께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관리사무소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분옥 할머니시죠? 최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밤에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져가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인가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김동철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대답해 주세요.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한참 후에야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 과장의 표정이 더욱 딱딱해졌습니다. 아파트 공용시설을 훼손하신 거네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시나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모래가 그렇게 필요하시면 사서 쓰시면 되잖아요. 최 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사과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동철은 답답하면서도 할머니가 안쓰러웠어요. 할머니,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시설물 훼손은 엄연한 범죄 행위거든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아직 다 못 만들었어요. 다 못 만들었다고요? 최 과장과 김동철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조금만. 최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작정 봐달라고만 하시면. 제발이요. 제발. 할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절망적이어서 김동철은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관리사무소 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최 과장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더 이상 압박하기가 어려워진 거였어요. 할머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최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를 나갔습니다. 김동철은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경비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최 과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주민들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절박하게 애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다는 건지. 그날 밤 김동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 아직 다 못 만들었어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동철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만약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할머니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정신적 문제라면 그때는 정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었어요. 관리소에서의 일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동철은 그동안 할머니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매일 아침 폐지를 주우러 나오시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김동철은 놀이터를 점검하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를 막아선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분명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절박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한 채 단순히 규칙만 적용한 것 같아서 찜찜했어요. 그날 저녁 김동철은 평소보다 일찍 순찰을 나갔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또 나타날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만약 할머니가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시 반, 11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동철은
할머니가 정말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시 반쯤 되었을 때 저 멀리 삼동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집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어요. 김동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쪽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후 정말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마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온 것 같았어요. 김동철은 이번에는 바로 막지 않고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놀이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뒤편으로 향했어요. 김동철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모래를 놀이터에서만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목적지가 있었던 거였어요. 김동철은 할머니를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야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고 가파른 길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했거든요. 할머니는 힘겹게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73의 나이에 무거운 자루를 들고 그런 길을 오르는 것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김동철은 몇 번이나 도와드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간 할머니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동철은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만 보였지만 할머니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동철은 조심스럽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아주 약하게 켜서 그 방향을 비춰보았어요. 그 순간 김동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언덕 모양의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흙더미가 아니었어요. 무덤처럼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서 자루에 모래를 조심스럽게 뿌리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미가 내 무덤을 제대로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김동철의 손에 든 손전등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덤, 민수, 김동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가 모래를 가져간 이유가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건가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예쁜 묘지에 묻혔는데 우리 민수만 이런 곳에. 할미가 가난해서 제대로 해주지 못했구나. 김동철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가 세상을 떠났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지 못해서 이런 곳에 묻힌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려고 모래를 가져다가 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수야, 할미가 매일매일 여기 와서 너를 예쁘게 꾸며줄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비싼 묘비는 못 세워주지만 할미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줄게. 김동철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절박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단순히 모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손자를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모래를 다 뿌린 후 작은 꽃 몇 송이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길가에서 꺾어온 들꽃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슴속에서 바래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민수야, 할미가 또 왔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할미를 이상하게 봐서 더 이상은 오기 힘들 것 같아. 김동철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그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김동철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경비원님, 어떻게? 할머니는 당황하며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할머니, 왜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셨어요? 김동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거든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김동철도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그날 밤 작은 야산에서 할머니와 김동철은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작은 야산 위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할머니와 김동철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수 아빠는, 내 아들은 참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먹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면서도 늘 제게 용돈을 갖다 주곤 했죠. 결혼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김동철은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속에서 꺼낸 사진을 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민수 엄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혼자 되고 나서도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음식도 해주고 민수를 데리고 와서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게 하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죠. 김동철은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펐거든요.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그때 겨우 5살이었는데 김동철의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를 제가 키우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건강했고 폐지 줍는 일로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도 할머니만 있으면 된다고 울지도 않고 참 착했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아이를 쓰다듬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열이 나고 기운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수술도 해야 한다고. 김동철은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의 절망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집도 팔고 있는 건 다 팔았는데도 그래도 부족했죠.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우리 민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했어요. 할머니, 김동철도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민수가 하늘에서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줬어요. 화장터 비용도 부족해서 김동철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절망적이었는지, 왜 모래를 가져다가 무덤에 뿌렸는지, 민수를 이런 곳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작은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예쁜 공원묘지에 있는데 우리 민수만 이런 외진 곳에. 그래서 제가
제가 조금이라도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놀이터 모래를 가져다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동철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아니에요. 경비원님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일을 한 거니까요. 남의 물건을 가져다 쓴 거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김동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김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경비원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김동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알고 보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다른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건 상관없어요. 다만 민수한테 조금 더 와줄 수 있으면. 할머니, 그렇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동철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할머니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왔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어요. 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김동철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관리소장님께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절망 속에서 처음 보는 희망의 빛이었어요. 경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동철은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더 이상 숨겨져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동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최 과장을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사연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사람들이 과연 이해해 줄지 걱정되면서도 꼭 해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최 과장이 관리사무소에 출근했습니다. 김동철은 곧바로 그를 찾아갔어요. 과장님, 어제 이분옥 할머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 과장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아닙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동철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동철은 차근차근 할머니의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잃고 손자마저 병으로 떠나보낸 이야기를, 가난해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한 채 외진 곳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할머니가 모래를 가져다가 손자의 무덤을 조금이라도 예쁘게 만들어주려 했던 간절한 마음을 말이에요. 최 과장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하던 표정이었는데 김동철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충격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어요. 정말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최 과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절망적이셨을지 김동철도 다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최 과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만 쉬었어요. 과장님, 이 이야기를 다른 주민들에게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최 과장은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이분옥 할머니의 사연을 담은 글이었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이 지나치던 주민들도 하나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제일 먼저 김동철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경비원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할머니를 그렇게 오해했다니. 박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한테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까요? 이어서 정 씨 할아버지도 찾아왔고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김동철을 찾아왔어요. 모두들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주민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둑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주민도 고개를 숙였어요. 김동철은 주민들의 반응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비원님, 우리가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박 씨 부부가 제안했습니다. 그러게요. 할머니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텐데. 정 씨 할아버지도 동의했어요. 김동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민들이 할머니를 도우려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며칠 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를 위해 작은 묘비를 만들어 드리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께는 비밀로 해두세요.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2주일 후 작은 묘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묘비였어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민수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할머니를 그곳으로 모셔갔습니다. 할머니는 묘비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뭔가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묘비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민수를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박 씨 부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았어요. 할머니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 씨 할아버지도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동철도 할머니 곁에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주민들은 함께 작은 화단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절꽃들을 심고 작은 울타리도 쳐주었어요. 삭막했던 야산 한 구석이 아름다운 추모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새로 세워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를 위해. 할미 혼자가 아니었구나. 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바래진 사진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밤에 몰래 모래를 퍼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번갈아 가며 화단을 돌봐주었고 할머니도 언제든지 손자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김동철은 경비실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김동철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경비원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경비원님이 아니었다면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수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김동철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손자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김동철은 순찰을 돌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도 주민들도 그리고 하늘나라의 민수도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